원자재를 알면 경제의 흐름이 보인다. 원자재 랩 코너입니다. 인베스트닷컴 김수현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갑자기 목이 메네요. 네, 너무 반가워가지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김수현 이사도 이걸 좋아하죠. 음식 중에서. 네. 네. 어떤 걸 말씀하세요? 주로 뭘 좋아하십니까?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네. 네, 뭐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네. 저기압엔 고기압이다. 이래가지고 고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파와 생선을 좋아하는 파가 좀 나뉘잖아요. 평상시에는 생선을 좋아하는데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힘이 딸린다 이러면 이제 고기를 섭취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고기와 생선 다 좋아하네요. 네. 네. 오늘 이제 저희 고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원자재 중에서 실은 엄밀히 말해서 좀 곡물보다도 더 먼저 시세가 났던 작년에 그렇죠. 예, 축산물이고요. 그 축산물 중에서도 양대 산맥. 고기의 양대 산맥 뭡니까? 바로 소고기, 돼지고기가 있을 텐데요. 네. 네, 생우, 네. 돈육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이야기. 소고기는 이제 우리 투자 용어는 생우, 라이브 캐틀, 네. 네, 하고 돈육은 우리 청취자분들은 좀 기억하실 텐데 우리 황주명 대표라고 ETF 수익률 게임 하는 이제 전문가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거를 종종 잘해요. 린호그. 네, 마른 돼지라고 그분은 주로 얘기를 하는데 돈육. 그래서 오늘 생우와 돈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우부터 좀 해볼까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네. 예. 뭐 최근에 국내에서도 가격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세,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의 생우는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네, 뭐 국내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뭐 10% 정도 가격이 오른 상태인데요. 네. 이 원자재 입장에서는 이 생우 선물 1971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이 보통 이제 소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작물에서는 언제 심고 거두느냐가 중요하듯이 이 축산물에서는 언제 이제 새끼를 낳아서 그게 이제 자라서 도축 과정까지 가느냐 그 사이클이 또 중요한데요. 그게 공급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게 또 곡물, 이 사료를 먹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연동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네. 아까 말한 그 과정 한번 보죠. 소의 그 임신부터. 네네. 네. 보통 이제 번식기라고 하죠. 그게 여름철인데요. 네. 그 이유가 보통 임신을 하면 9개월 정도 임신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따뜻한 봄에 새끼가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어미의 젖을 이제 6개월, 8개월 정도 먹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몸무게가 이제 살이 좀 통통하게 오른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육장이나 곡물 비육장으로 가게 되고요. 네, 이제 또 사료로 쓰이는 소로 되기도 하고 이제 시장에 공급이 되는 이런 생우로 나가기도 하죠. 가격이 올해는 이 생우 가격은 많이는 안 오른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뭐 돼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훅 지나가서 후폭풍이나 뭐 코로나19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질병 같은 경우가 이제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또 연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한 5% 정도의 상승률이긴 한데 뭐 작년까지 보면은 이제 좀 올해 좀 쉬어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소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우 하는데 막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뭐 일본의 뭐 와규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일본의 와규, 뭐 한국에는 한우. 예. 그리고 또 고기 아주 고급스러운 거 좋아하신다 이러면 블랙 앵거스. 또 저희가 이제 상장은 안 했지만 미국 최대 카길사에서 나온 또 프라이엄 시그니처 앵거스. 이건 뭡니까? 요렇게. 아주 고급진 고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고기 중에 소고기? 네. 예. 그래서 이제 생우 전체가 이렇게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투자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건 생우 선물 1971년에 상장돼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여기서 잠깐 아까 사료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 이게 축산물 가격하고 사료 가격이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맞습니다. 먹어야 되니까. 네. 예.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에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곡물 원자재 상승세도 받고 관련력도 살짝 봤었는데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기업이 있어요. 이제 뭐 식량위기에 반사이익을 받는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료의 원료인 뭐 인산, 칼륨, 질소비료 막 이런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네. 모자이크, 뭐 CF 인더스트리, 뉴트리엔 이렇게 3개 기업을 꼽아봤는데요. 네. 상승률이 각각 62%, 42%, 30%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념을 좀 잡으실 때 먼저 좀 오르는 것이 농수산물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곡물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사료 가격이 오르겠고요. 곡물로 사료를 만드니까. 또 뭐 트랙터 이런 것도 같이 오르고. 네, 같이 오르고 그다음이 이제 또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축산물을 하는 축산 농가는 자신들의 마진을 맞춰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료 비용이 높으니까 당연히 고기도 비싸게 네. 팔아야 되는. 돌고 돕니다. 돌고 도네요. 이게 네. 지금의 순환이었어요. 곡물 가격 올랐죠. 그랬더니 다시 사료 가격 올랐죠. 그러면서 축산물 가격 올랐죠. 축산물 가격 오르니까 얘네가 또 다시 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패턴이 돌고 있어서 아마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짤 때 뭐 곡물 가격과 사료 기업과 뭐 돈육이라든가 생우 선물을 좀 적절하게 섞는 뭐 이런 조합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네. 생우 같은 경우에는 좀 생산 국가, 수입 국가가 좀 나뉘나요? 어떻습니까? 네, 나뉘고. 네, 5대 생산 국가가 있죠. 생우가. 거기가 미국, 뭐 브라질, 중국, 네. 아르헨티나, 네. 호주 이렇게 있고요. 네. 최대 수입 국가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올해까지 97개 나라에 미국이 이제 수출을 했는데 이제 뭐 전년 대비 3.5% 이상 더 수출을 많이 했고요. 네. 그 중에서 1위가 일본, 그 다음이 한국, 그 다음이 중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네, 수출국 2위입니까? 네.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도 예? 마트 가면 상당히 많이 이제 가깝게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국 1위가 일본인 거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수출국 2위. 그러니까 미국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 하고 3위가 중국이니까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중국보다도 더 네,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 미국의 기준입니다. 수출로 1위고 우리가 이제 미국 소고기를 그다음 많이 수입하고 중국이 많이 수입하고 이제 생우 얘기는 아마 생우 선물은 접근하는 분이 많지가 없습니다. 네. 하고 더 좀 투자적인 차원에서는 역시 린호그 마른 돼지 돈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바로 원자재 돈육 이 돼지고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돈육 이야기 좀 시작해 볼까요? 네, 뭐 돈육 린호그라고 하고요. CME에서 이제 린호그 인덱스라는 지수를 보면 이제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70%나 이렇게 확 올랐죠. 네. 그래서 우리 그분도 이걸 하는 거구나. 지금 차트가 보이는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예. 네. 뭐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저희가 네. 삼겹살 많이 먹잖아요. 예. 이 삼겹살도 옛날에는 선물 옵션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삼겹살은 그럼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이제 포크벨리라고 포크벨리?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거래 불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딱 1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생우도 작년에 많이 오르고 하고 돈육도 오르는 거의 기본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패턴 또 농산물 가격 올랐고 사료 가격 올랐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외에도 지금 돈육 가격이 올해 들어서 거의 70% 넘게 오른 데는 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아까는 이제 뭐 광우병이라는 게 이제 소고기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리스크가 네. 돼지고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 빼놓을 컸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영향 때문에 중국에서 있었던 사육 두수가 거의 뭐 4억 3천만 마리에서 거의 뭐 절반 정도를 살처분을 했던 일이 발생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서 이제 음식도 많이 먹고 이제 보복 소비, 바깥 외식 이런 거 또 늘어나서 또 다시 소비가 늘어났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이 이번에는 사육을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올랐고 예.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했다 보니까 많이 이제 미국에서 어디서 들였을 거 아니에요 고기들을.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이 급등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중국이 어느 정도를 먹습니까? 전 세계 돼지고기. 왜냐하면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가장 심했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네. 근데 거의 절반 정도라고. 절반을 먹어요 중국이. 네. 그런데 거기에서 수급이 깨지니까 네. 이제 가격이 어쩔 수 없이. 근데 중국에서는 이 돼지고기를 뭐 무조건 먹어야 되죠. 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가격이 오르면 항상 뒤따라서 또 많이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유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돈육에서도 생산지 수입국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네. 아까 생산지,
아까 많이 이제 사육을 급증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 미국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또 수입 국가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멕시코 등 아주 다양하게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돈육, 뭐 생우 이렇게 축산물 투자가 좀 낯설기는 한데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어쨌든 많이 오르면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 네. 수요인 체크 포인트 같은 것 좀 있을까요? 네, 딱 7가지 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소비자의 소득 수준, 두 번째는 일단은 식품 선호도 변화. 그 나라에 이제 잘 살면 많이 먹는다.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식품 선호를 얼마나 이제 하느냐의 그런 트렌드도 있겠고요. 네. 거기에는 또 대체육, 저희가 뭐 비욘드 미트나 이런 기업들 작년에 또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해주셨던 곡물 가격, 그리고 이제 축산물 질병, 그리고 자연재해나 기후 부분, 또 네. 소비의 진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소비자 해당국의 소득 수준이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중국이 잘 살면서 더 고기를 많이 먹고 또 이렇게 그렇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인도는 안 먹죠. 고기를 안 먹죠. 안 먹지만 지난번에 이제 커피 얘기도 했지만 중산층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런 음식물 소비도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봐야 되고 이제 선호도가 크게 고기 쪽으로 막 가게 될 때는 또 수요가 붙고 네. 그렇다면 이제 가격이 오를 수가 있고 대체육 가격이 또 중요하고요. 대체육 가격이 싸게 되면은 그렇죠. 그 생우가 뭐 소고기가 비싸면은 돼지고기는 당연히 수요가 줄겠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또 소고기를 더 많이 먹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곡물 가격 중요하다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질병 부분 같은 것들이 근데 가장 크겠어요. 가장 크죠. 뭐 완전 가차 없이 살처분이기 때문에 네. 또 뭐 2차, 3차로 이게 뭐 잘못 처분을 하면은 뭐 또 다른 병이 또 발생하라고 병충해도 일으키고 네. 아주 정말 끔찍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들도 영향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요즘에 뭐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곡물하고 고기 뗄 수 없듯이 다시 이 부분이랑 육고기랑 탄소 배출 뗄 수가 없다. 굉장히 많은 이제 이 농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예. 많은 것들이 투입이 되고요. 예. 거기에 또 들어가는 뭐 환경 규제, 또 배설물 오염, 또 요거 폐기물 처리, 또 생산비 또 증가하겠죠. 폐기물 처리하려면.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힘드니까 신규 이제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 되는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네. 그 환경을 우리가 이제 더 가잖아요. 네. 앞으로 ESG도 그렇고 중요하게 될 텐데 필연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배설물이라든가 막 그런 이제 그거 이제 잘 가꿔야 된다면 비용 증가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기 가격 오르겠네요. 오르겠는데 네. 또 정말 재미있는 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채식을 하겠다. 이런 트렌드가 또 생겼어요. 그럼 비싼 고기 먹을 바에야 채식을 가겠다. 네. 환경주의자가 네. 탄소 배출이 싫다. 네. 그럼 배설물 오염 이런 거가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소 관련한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많은 투자 분야가 있는데 이쪽 고기 쪽도 축산물 쪽도 연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투자로 접근하겠다. 어떻게 투자하면 됩니까? 이 얘기 드시고 나는 돈육은 더 가격 오를 것 같아. 뭐 이렇게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일단은 정육 업체에 직접적으로 이제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세계 최대 정육 업체 이제 브라질의 JBS라는 곳이 있고 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시보드 코퍼레이션, 타이슨 푸드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JBS 그다음에 시보드 코퍼레이션, 타이슨 푸드 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나요? 네, 아니면 네, 맞습니다. JBS 같은 경우가 연초 대비 31%, 올랐고요. 시보드가 24%, 예. 타이슨 푸드가 23%. 예.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생우 같은 부분은 네. 식용뿐만 소. 아니라 뭐 가죽, 농업, 비료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식용으로서 수요가 떨어져도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가 있고요. 네네. 이 돼지고기 같은 부분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식료품으로서 쓰이는 그런 수요 그리고 대체육, 냉동 요거까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걸 같이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오히려 먹는 이런 거 외에도 산업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좀 더 고려할 게 많이 있는 반면에 네. 돼지는 이제 우리가 먹는 수요만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그 메커니즘과 투자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오히려 용이할 수가 있겠다. 저희가 이제 정육 업체 또 뭐 이런 돼지고기 가공회사들을 소개해드렸는데 ETF 같은 건 없냐 이럴 수도 있겠어요. 아, 네. 네네. 저희가 예전에 무 ETF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곡물 이 사료와 관계됐을 때는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소는 COW, 돼지는 호그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HOGS 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돈육만 먼저 한번 볼까요? 호그 HOGS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46%에 달하고 있어요. 아, 연초 대비. 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돈육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제 ETF를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선영님이 계란값은 언제쯤 안정될까요? 팥값은 이제 엄청 싸졌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비싸지면 또 파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가격이 네.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브라질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목축, 이 계란값 요게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